자, 이제 개장이 1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오늘 새로운 분 한 분 더 모셔봤는데요. 저희가 신선한 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초빙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오늘 DB금융투자 화성 향남지점 윤선우 PB가 저희 개장을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합류해 주셨네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 또 날이 날인지라 오시자마자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환율이 지금 요동을 쳐가지고 아직 내용이 파악이 정확히 안 됩니다.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외 환율이라고 하죠. NDF라고 합니다. 용어는 좀 어려워도 서울한시도 9시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역외에서 거래되는 호가가 1,120원대예요. 어제 서울한시 1,183원보다 약 17원, 19원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이상급등 중이라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내용이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. 추측하건대 대북 쪽 재료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대북 쪽 재료는 지금 들어온 거는 두 가지입니다.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산 지역 우라늄 정년 공장이 계속 가동 중이다라는 내용하고 유엔사 해체를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.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렇게 환율이 뛸 수가 없거든요. 일각의 그 찌라시처럼 나오는 뭐 구테타 얘기 있는데 그건 비공식이고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동요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정확한 내용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파악을 하고 외신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그 전까지 준비된 내용 이렇게 대비하러 넘어가도록 하죠. 정태근 팀장님. 네. 시장 이제 개장 전에 좀 환율 변수를 대비하고 준비해 주신 거. 알겠습니다. 일단 오늘 주제를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. 매력이 없다. 매력이 그러니까 없다. 아까 우리 지수 대형주 얘기도 잠시 했었는데 일단은 뭐 대형주를 살 만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게 답보 상태에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뭐 골드만삭스까지 디램에 대한 업황 우려 얘기를 하게 되면서 IT 섹터가 반등이 워낙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또 충분히 선반영되고 이제 호재로서 매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철강 이제 화학과 같은 이 원자재 관련주들도 반등이 없고 거기다가 또 이제 개별 종목들이 어떤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또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시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막이 나가듯이 현재 지수를 이끌어줄 만한 이슈 호재가 없다는 게 상당히 좀 부재하다는 게 가장 큰 악재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지수 같은 경우는 V자형보다 L자형. 지금 이번 주까지 3주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수는 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L자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본다라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2,920포인트에서 3,040포인트 구간 사이에 일단 박스권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나마 지수 플레이 한다라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최근 3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젠 좀 안정을 찾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장 시작 전에 환율이 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이 변수는 아직 파악을 저도 못한 상황인데 이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라면은 1,185원 환율이 저항이 작용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하락을 하게 되고 지수는 또 반등이 나서지 않을까. 근데 그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박스권, 조금 전에 말씀드린 2,920포인트에서 3,040포인트 박스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 리오프닝, 대선 테마, 원자력, 기계, NFT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섹터들 쪽으로 한번 대응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그나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엔 또 뭐 각자 도생, 각계 전투, 네. 뭐 개별 종목 이렇게 되는군요. 자, 이 윤선우 PB는 어떻게 시장을 지금 대응하실 예정인지? 우선 시장 최근에는 되게 박스권 장세에서 되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이 박스권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환율이 1,160원 이제 후반에서 1,190원 초반인데 오늘 장 시작할 때 이제 1,200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약간 이제 박스권 위에서 이제 뚫고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환율은 다시 이제 안정이 될 것 같고요. 그에 반하면은 이제 지수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만약 환율이 다시 1,160원 후반대까지 내려간다면은 그에 맞춰서 지수도 이제 반등을 가능하나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현금 확보해서 다시 좀 빠졌을 때 살 수 있게끔 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탄력적으로. 예. 네. 그러니까 뭐 무조건 추세가 위다 아래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박스피는 뭐 지금 계속 3,000포인트 언더에 있잖아요. 코스피가 밑에 있기 때문에
좀 무거운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오르면은 밀리고 내리면 좀 오르고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. 그래서 결론은 정치 테마가 아닌 정책 테마를 보시겠다. 예, 네.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거는 그동안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됨으로써 이제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요. 이제 변동성이 큰 정치 테마주보다는 이제 후보들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정책 테마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정책 테마주에는 되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뭐 저출산, 일자리,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보려고 갖고 온 것은 일자리 정책이고요. 뭐 이재명 후보,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공통점은 바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낮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. 네. 두 후보 모두 이제 2030을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면서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작년 코로나 시작을 함으로써 이제 기업들이 채용 시장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조금 이제 취업난이 좀 심화됐었는데요.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기업들의 활발한 채용이 예상됨으로써 조금 이제 정책 테마주에서 일자리 정책 테마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오, 깔끔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3분여 남았는데 종목은 들어봐야 돼. 이게 개장하고 종목을 내놓으면은 뭐 저기 하니까 개장 전에 궁금하신 것들을 풀어야 되죠. 오늘 마련하신 종목이 예,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바로 원티드 랩이라는 종목인데 원티드랩. 예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 채용 매칭 플랫폼으로 올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. 뭐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공채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의 이제 채용 패러다임이 변화함으로써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뭐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신규 채용에서 수시 채용을 활용한 기업 비율이 올해는 63.6%로 지난해 대비 12% 증가함으로써 지금 최근에는 또 현대차, LG, SK, 롯데 등 대기업들이 공채제도 폐지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. 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요. 뭐 세 번째로는 기업의 꾸준한 성장 가능성입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칭시켜주고 매칭의 성공 시 이제 구직자 연봉의 7%를 수수료로 수치를 하고 있는데요. 최근 인건비 증가와 코로나로 이연된 채용 수요 증가에 따라 P와 Q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. 뭐 수수료 같은 경우는 21년 3분기 평균 수수료 428만 원으로 정년 동기 대비 28% 증가하고 있고 또 채용 공고 및 지원자 합격자 수 매 분기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실적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 같고요. 또 플랫폼 기업의 이점을 살려서 다양한 사업 아이템 출시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뭐 실적 면에서는 꾸준하게 우상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티드 랩. 네, 신규 상장 종목이라 좀 낯설긴 합니다만 신선하네요, 그래도. 네, 정책주로. 자, 이제 코스피 동시호가 접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호가 접수는 환율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. 네네. 자, 그래도 들어오는 호가도 좀 파악을 해주시죠. 네.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 0.1%가량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은 코스피 대형주들의 어떤 그 동시효과는 뭐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낙폭을 좀 축소시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시장이 하락에서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 강한 반전은 아직까지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.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1.5% 정도 반등이 나서고 있는데 전일 낙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좀 실적 반등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전반적인 개별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가 장초반 강세입니다.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위지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애니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5%에서 한 3% 정도 현재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어쨌든 시장이 낙폭 축소를 하게 되면서 강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장 초반에 그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이어진다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시간이 그래서 강세를 보였던 대유 그리고 남해학 같은 경우에도 현재 5% 요소 관련주입니다. 요소 비료 관련주인데 5% 6%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좋습니다. 자, 개장 임박했으니까 개장 문 열고 다시 들어갑니다. 자, 상가에 들어간 기업이 이제 부스타? 네, 부스타라는 기업이 있고, 그리고 또 대원산업이 한 23%, 제일테크노스, 천랩, 웹스, GNC 에너지, CNG 하이테크, 대유, 셀바스 AI. 셀바스 AI를 요즘 또 많이들 회자하시던데, 대유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 쪽이신 것 같고, 뭐 GNC 에너지는 ESS 네네. 쪽이죠. 뭐 이런 강한 기업들, 뭐 퓨처캠, 하이트론, 신원종합개발, 정치 테마가 아직도 연관성이 좀 작용하는 모양이죠.
그렇죠. 뭐- 아무래도 지금 뭐 어제도 했지만 일자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듯이 지금 계속해서 대선 테마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앞서 네. 우리 윤선호 PB께서 얘기하신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또 저출산 일자리 이게 매번 또 도돌이표처럼 반복됩니까? 지금 보시면은 뭐 2017년에도 그렇고 항상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서 정치 테마주가 이제 끝물이 보이고 정책 테마주로 가는데 매 대선마다 부동산 관련 정책, 이제 저출산 관련 정책, 일자리 관련 정책은 나오고 있습니다. 거기에 또 인프라와 경기 부양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. 예, 실제로 뭐 어제 시장에서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권을 잡는다면은 뭐 대규모의 부동산 공급을 한다는 이슈에 따라서 뭐 히림이나 OIMINT, 보감산업, 홈센터 홀딩스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. 또 일자리에서도 이제 뭐 아이비 기명, 메가MD, 윌비스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정책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설명드렸던 원티드 랩도 오늘 조금 담아 보시면은 괜찮은 수익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티드 랩. 예. 네. 오늘 윤선호 PB의 관심 기업이었고 정태근 팀장은 오늘 네. 기업이 뭐였죠? 바이젠셀. 바이젠셀. 네. 뭐 독특하게 두 분 다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을 네. 아예 그냥 좀 이제 기존 종목들한테는 좀 지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신규주들을 보시고 새로운 것들을 찾으신 것 같은데 좀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 밖에 또 포인트 네, 그 밖에 포인트. 종목 눈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? 일단 말씀하셨던 아까 부스타. 부스타. 네, 지금 상한가에 지금 안착이 됐습니다. 네. 안착이 됐는데 일단은 그 뭐지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으로 부스타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네. 이게 이레스에서 탄소 네. 배출권 관련 ETN을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, 네, 그게 뭐 그것도- 꼭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있고요. 그 탄소세 부과 이슈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친환경 산업 보일러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. 친환경 산업 보일러 같은 게 지금 뭐 매연 어쨌든 탄소세 부과 이슈가 있다라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부스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오늘 부스타하고 GNC 에너지가 강세를 보이는 게 똑같은 연유지 않을까 맥락이? 네, 아, 맥락이 비슷하군요.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부스타가 이제 상한가고 GNC도 마찬가지로 그 VI가 이제 발동된 상황이고요. 오케이. 컴투스도 시장의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분위기입니까? 예,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게임 비리 NFT 사업에 진출하면서 그렇죠. 컴투스와 이제 코인 거래소, 이제 코인 원하고 같이 NFT 그 산업을 이제 구성함으로써 지금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. 지금 오늘도 컴투스 같은 경우는 약 6%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NFT는 지금 제가 볼 땐 대세의 초입기 같습니다. 뭐 최근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지금 요즘에는 과열이다, 뭐 이렇게 거품이다. 거품이나 말이 많은데 뭐 조정을 받을 때 세게 받긴 하지만 그거를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은 앞으로 좀 대세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산업인 것 같습니다. 네. 넷마블 이런 건 좀 어떨까요? 넷마블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무겁기도 하고요. 지금 아직까지는 NFT 관련해서 뭐 최근에 내놓기는 했지만 좀 구체적인 사업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뭐 위메이드나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계산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파프로 투자전략팀 정태근 팀장과 DB금융투자 화성향남 지점이군요. 예. 어렵네요. 네. 윤선호 PB가 오늘 첫 출연이신데 고생을 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